어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지사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지사를 향해 공격을 쏟아냈지만 되려 가짜 사진 논란으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또 보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실언으로 구설에 다시 올랐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어제는 이제 사진이 가장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역전돼서 또 핵심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고,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도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을 들고 나오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잔뜩 준비해 갖고 나오고 했습니다. 자, 계속 대장동 의혹이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국감장을 이렇게 더럽힌 민영배 의원님, 예. 김용판 의원이 국감장에 조폭과 결탁해서 누가 도대체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위원장님. 하세요. 네. 저는 김용판 의원이 경찰을 다루는 이 상임위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조용히 하세요. 자, 김도읍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네. 조폭 얘기를 꺼내고 엉뚱한 사진을 증거라고 제시한 김용판 의원이 이 상임위원회에 적절하냐, 사보임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제소 얘기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폭 주장이 자폭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네. 우리나라 경찰들이 김용판 의원, 그러니까 한때 경찰의 2인자라고 불렸던 그렇죠. 인물인데, 서울경찰청장이니까. 예, 그 김용판 의원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전 그게 좀 궁금한데요. 뭐 주장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조폭하고 연루가 됐다는 거잖아요.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장이라고 하는 예. 박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이 중요한데요.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이 지사가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만날 때 5천만 원 현금을 가져와서 이 지사 차에 실어줬다. 이렇게 해서 그 증거라고 제시한 게 자필 진술서 내용하고 그다음에 사진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가짜라는 게 이미 드러난 거잖아요. 김용판 의원도 인정을 한 것이고요. 예. 근데 왜 제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지난 9월에 KBS가 보도한 적이 있어요. 이준석 씨 지금 이제 구속 상태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와 50여 차례 접촉을 해서 그 대표가 2017년에 자신이 구속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가 불러서 SNS 많이 하고 예. 축구 좋아한다고 하는 정치인 이름 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의하고 협박을 50여 차례나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나중에 가서 이준석 대표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인터넷 도박장 운영한 혐의만 적용됐고, 만약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행동대장을 부릴 정도의 사람이면은 최소한 그보다 윗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폭 두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범죄단체 조직죄는 이렇게 과잉 수사라고 얘기 나오고 주장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았어요. 예. 조폭이라면서요. 이 지사하고 조폭하고 국제 마피아하고 연결된다면서요. 그런데 그 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예.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이 주장했다고 하는 내용의 핵심 증거인 사진이 그 증거 능력을 상실하고 그게 가짜라고 드러나면서 김용판 의원의 주장 또한 가짜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예. 이걸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실상 인사청문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공간에 와서 이걸 폭로를 할 때는 최소한의 책임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는 또 다른 사실 구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이 대장동에 거대한 비리가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려다 보니까 몇십억 푼돈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과연 몇십억이 푼돈이냐? 그게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돈에 대한 또는 재산에 대한 사고냐? 이런 이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예. 네. 계속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시는데 기본이 100억, 1000억을 받고 있습니다. 몇 천만 원 잔돈 받은 사람,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어떻게 그렇게 박탈감을 줄 수 있냐? 푼돈, 잔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냐?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뭐하러 50억 클럽 공개합니까? 푼돈 받은 사람이고 범인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곽상도 의원 국회의원직을- 아들 퇴직금 50억 원이 뭐가 문제됩니까? 그 정도 푼돈 받은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이 지사를 너무 공격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강박에 좀 휩싸이는 거 그런 아닌가. 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왜 우리가 이번 사건에 있어서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사람들한테 50억씩 줬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뇌물이 오고 갔다는 얘기고, 뇌물이 오고 갔다고 하는 얘기는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대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대가를 누가 줘야지 청탁이 있다고 하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청탁을 받았다고 하는 몸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바로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남욱 씨도 얘기하고 그분이 아니라는 거, 뭐 이재명 지사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돈의 흐름을 쫓아가려면은 지금 돈을 받은 사람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푼돈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큰 돈을 가지고 간 사람 뭐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그 돈은 어디 가서 좀 찾아야 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무엇보다도 국민 정서상하고도 맞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 저런 식의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무리수가 실언을 하는 자꾸 거 아닌가 나오는 걸로 싶습니다. 봐서는 민주당 지도부는 국감을 좀 피해 갑시다라고 얘기를 꺼냈을 때 이재명 지사가 돌파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나름대로 좋은 한 수였다,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어요. 뭐 이 지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그거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걸 뭐 논의를 하고 지금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김용판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다른 얘기도 지금 푼돈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축구 경기에 비유하면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현란하게 드리블하면 뭐 합니까? 아무리 패스 잘하면 뭐예요? 그 골 몰고 자기 골대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한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감을 할 거면은 이건 이재명 지사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는데 이재명 지사는 가만히 앉아서라도 지금 오히려 잘 방어했다는 평가를 듣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경기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작전을 제대로 못 짰다든가 전략이 조금 빗나갔다고 할지라도 국토교통위는 뭔가 단단히 벼르고 준비 좀 많이 갖고 나오지 않을까요? 뭐 2라운드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전반전에는 좀 실패했더라도 후반전에 잘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메시지가 강력한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는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고발사주 얘기 나왔을 때 공익 신고자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신빙성을 공격했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많다던데 뭐 하다던데 누구랑 무슨 관계가 있다던데 이런 얘기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공익신고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면 그 사람의 메시지도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 의원들이 전반전에서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후반전에 무슨 공격을 하더라도 그 공격이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잘 안 먹히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어떤 무기를 새롭게 들고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고 이재명 지사도 방어에 훨씬 유리해진 고지에 올라간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선 후보로서 한번 이제 치러야 될 장면인데 미리 이제 연습을 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가 이걸로 이제 끝나면 뭔가 좀 홀가분해진 느낌으로 이제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뭐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 전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의혹이 굉장히 사실 아픈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중도 확장성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에도 그렇게 썩 좋은 이슈는 아니거든요. 근데 국감을 통해서 화살을 다 맞았어요. 맞고 난 다음에 국감이 만약에 큰 실수 없이 잘 방어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다른 것들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 흔히들 정치인들 얘기할 때 남이 닦아놓은 길 가지 말고 자기가 길을 내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이재명 지사는 이제 새 판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 입장에서는 아마 경기지사직을 이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할 거고요. 집권 여당 후보로서 이제는 민생을 챙기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됐다. 이제 미래를 얘기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아마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죠. 윤석열 후보의 이제 실언에 대해서 뭐 지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일반 대중이 있었으면 그렇게 쉽게 얘기를 못 꺼냈을 텐데 당원들끼리만 있으니까 아마 너무 편하게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한번 좀 잠깐 다시 들어보시죠.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호남 사람들을 누구를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좀 뭐랄까 약간 시대 인식이나 역사 인식이 약간 조악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남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호남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부산, 마산, 경남 지역이 예를 들면 4.19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 말 부마 항쟁 때도 그렇고 보통 지역이 아닌데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도 좀 당혹스러웠어요. 예. 궁금해서 기사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니까 그래요? 댓글이 한 10,000개씩 달리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오. 굉장히 좀 여론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 윤 전 총장이 아마 대선 기간 동안에 특히 이제 경선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굳이 헌법 1조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전두환은 군사 반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두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지는 않았어요. 산업화에 대한 공도 있다고 얘기하고요. 애민 정신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두환은 무고한 시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저렇게 뭐 쿠데타를 하고 5.18은 있었지만 다른 건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아요. 윤 전 총장이 그동안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법치잖아요. 제가 헌법 1조 말씀드렸잖아요. 법치의 골간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걸 부정한 사람을 지금 잘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근데 최근에 그 어떤 흐름들을 못 읽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980년의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두환 씨는 광주에 와서 재판받아야 되는데 안 가다가 가서는 졸고만 오다가 계속 광주의 민심이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달랐을 텐데 저런 발언을 툭 꺼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윤 전 총장은 민심을 한번 건드렸다, 당심을 한번 건드렸다 다 건드립니다. 지난번에는 가짜 당원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또 자기의 함께 경선을 치르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사연패 주역들이라고 상당히 좀 깎아내렸는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구설은 구설입니다. 정치는 격투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누구하고 누구랑 싸워서 내가 잘 싸우는 사람이야라는 이미지 하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 후보도 역시 똑같은 그런 지적들을 상당히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맞받아치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너 도대체 들어온 지 얼마 되냐? 그래서 내가 3개월 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 들어오면은 굉장한 아마 후보들이 묵사발을 내갖고 아마 본선까지 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지 마라 이랬습니다. 밖에 있다가 나중에 붙어라. 그래서 저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바뀌질 않는다. 선거 4연패했어요. 이 4연패의 주역들이 당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기보다는 새로 들어온 피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기존에 뜻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당을 바꾸겠습니다. 4연패 할 때 윤 후보가 우리를 얼마나 괴멸시키려고 괴롭혔는지 그거는 기억 안 해요? 응? 윤 후보가 문재인 후보 앞제비가 돼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본인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천신만고 끝에 당을 살려놓으니까 들어와서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건방지게 소리.
후보들끼리 건방지게 시리까지 나왔는데 또 뭐 사실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의 어깨를 또 윤 후보가 툭툭 치는 영상이 또 짤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아무튼 막바지에 이르니까 경선 막바지에 오니까 서로들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은 자신이 잘 싸우는 이미지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동안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른 후보보다 지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예. 특히 보수 진영의 요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결집력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후보 보니까 약간 좀 힘도 없는 것 같고 싸워서 질 것 같고 이미 진 후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대감 같은 게 윤 전 총장한테 쏠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잘 싸운다고 정치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총장 때 현직 대통령하고 맞섰다고 해서 그 검찰총장이 정치 잘한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 이미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자기보다 선배고 연배도 높은 예. 홍준표 후보 어깨 이렇게 툭 치면서 반말로 이렇게 해도 그래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이미지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좀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정치인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정치는 공공선과 시민으로서의 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자리예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덮는 수단으로 용인술, 그러니까 나는 좀 비록 미숙해도 다른 능력 있는 사람 쓰면 나는 충분히 정치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지금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정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자꾸 그 이미지만 밀고 나가려고 하면 지금 이제 가장 약점이라고 하는 20대, 30대 지지율이 떨어지는 측면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새로 입당한 당원들의 어떤 지지를 얻는데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가두는 그런 형국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사실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할 수는 있는데요. 그럴 때 윤 전 총장 사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과할 거 있으면 깔끔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자신의 얘기를 할 거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하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경선 막바지입니다만은 좀 비전과 철학이 두드러져 보이는 이 경선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